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자세상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거리를 예방할 두고서 수 있어요. 아이를 두 번째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가 안전한 상황이 있다면 잠깐 자리를 장난감으로 벗어나서 우리 아이를 숨을 돌려보는 지키겠습니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끈 정치 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임신, 출산, 육아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를 바르게 길러내는 일처럼 정치에 있어서 바른 신념을 길러내고자 노력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그분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의원님이자 대표이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육아방송국이잖아요. 예. 여기 대표이사 맡고 계신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저 케이블 TV로서 육아 방송이라고 이 육아들 상대로 해서 유아의 그 성장과 또 유아의 그 발달을 위해서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산모들 또는 그 부모님들에게 유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리고 유아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TV입니다. 이 채널을 보면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오늘 육아 얘기뿐만 아니라 이 신경식 의원님의 예전 정치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육아방송 대표로도 또 정치 원로로서도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 많은 뉴스 중에서 특히나 관심 갖고 있는 뉴스는 뭘까요? 요즘 기사 중에 제가 두 가지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수해, 하나는 그 잼버리,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해 관계는 저희 고향이고 제 선거구였던 충북 청원군 강해라는 데인데, 거기 지하도에서 물이 찼는데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수해에 대해서 정부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이 잼버리 대회라는 게 뭐 200명이 오는 게 아니고 뭐 4만 명씩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오는 모임인데, 이런 걸 하려면 적어도 한 몇 해 전부터 준비를 다 하고 가상 대회도 해보고 먼저 그래야 하잖아요. 그 월드컵 할 때 제가 국회 유치위원장으로 각국을 돌았는데, 그 월드컵 때 참 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큰 국제대회 할 때는 뭔가 그 실무자들이나 관계자들 정부에서 구체적인 그 대안을 늘 세워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준비를 했던 건지 이렇게 그냥 혹서에 물도 안 나오고 무슨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참여했던 선수들이 퇴거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정말 아주 보기에 민망스러웠습니다.
의원님의 수많은 이력 중에서 네. 눈길을 끄는 이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서실장을 총 5번이나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정일권 국회의장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국회의장 임기가 3년씩 2번 6년을 해요.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때 당이 제가 있던 민정당하고 신민당하고 김종필 총리의 자민련하고 3당이 있었는데 3당 합당. 3당 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3당 합당을 했어요. 예. 합당해가지고 대표 최고위원을 김영삼 씨를 뽑았는데 그래서 같이 비서실장으로 그분을 모시면서 대선 준비를 하는데 아주 순조롭게 잘 됐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 선거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결국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졌거든요. 네. 이해창 총재가 지고 난 뒤에 당에서 명예총재를 추대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크게 있고 그 직전에 대선 후보도 했고 그런 분인데 당에서도 마땅히 비서실장을 하나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저기 얘기를 하니까 모두들 이거 누가 원해 비서실장 원해 그때는 저 국회의원을 그만두셨으니까 그래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 그래 내가 그냥 찾아가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만일 저도 못합니다 했으면은 그 선거에 참 낙심했던 그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는 지금도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명예총재 비서실장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당시 김영삼 전 총재의 비서실장 그리고 또 이회창 전 총재의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이 두 분을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시면서 참 이런 점은 본받을 만한 점이다, 뭐 존경할 만한 점이다라는 걸 느끼신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어른들 밑에서 참 많이 배웠는데 제게는 참 이거 많은 인생 수업이 됐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참 결단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기가 하겠다 하면은 절대 그냥 표시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딱 이거 한다. 그러면서 그 비서실이나 실무자들한테 여기 대한 무슨 그 절차나 준비를 빨리 해라.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아주 제일 그 큰 벽으로 생각했던 하나회를 하루아침에 그냥 정리해버렸잖아요. 척결하고. 그 후에 또 지방자치제. 그 지방자치제가 특히 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 주요한 의제였고 오래전부터 그 자유당 때 잠깐 실시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5.19로. 그 지방자치제를 그냥 하루아침에 실시해버렸잖아요. 부활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도의원도 뽑고 시의원 뽑고 도지사까지 뽑았잖아요. 네. 또 하나는 실명제. 금융실명제. 그 우리 정치인들은 아주 뭐 실명제라면 자기들 손발 묶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도 모르게 딱 실시하는 분이라고요. 그렇게 그냥 뭔가 하겠다 하면 단호해요. 네. 이해창 총재는
별명이 대쪽 아니에요? 어떤 네, 대쪽 같은. 자기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원칙을 세우면 누가 뭐래도 이게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휘지는 않는다. 그런 참 그 철학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그 선거 때 여러 사람들이 뭐 별 얘기도 다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그때는 투표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하면은 누구나 뭐 다 되는 걸로 알고. 네네. 그런데 김종필 씨가 저쪽도 이쪽도 아닌 중립 입장에 있는데 네. 김종필 씨를 우리가 영입하면은 선거에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한테 아주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이번 선거는 삼김청산이다. 삼김이 청산됐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고 그 양반을 끌어들이면 이해창 후보는 삼김 연장이다. 이건 9세대다. 이래가지고 진짜 젊은 엘리트들이 표를 찍겠느냐. 그런 참 그 철학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때 야당 다수당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예. 계셨어요. 그때 여당은 한화갑 사무총장님이셨죠. 이 두 그렇죠. 분이 그 소통 창구를 열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김대중 정부하고 이해창 총재의 야당하고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화합이 뭐 제대로 안 되고 국회는 아예 열리지를 못하고 그 후에 이해창 총재가 그게 장기화되니까 부담스럽고 해서 영수회담을 열어가지고 이걸 타결해야겠다. 그러고 저보고 이제 영수회담을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쪽 그 여당 측에서는 한화갑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서 아주 실세였다고요. 고전에는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었던 분인데 그 저하고는 저 개인적인 그 친분이 좀 특별하게 있고 그래서 한화갑 총장한테 좀 같이 만나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전에 우리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그 5.18 이후에 어려웠을 때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양당에 참 중진이 돼서 국사를 논할 줄 우리가 생각이나 했었느냐. 그랬더니 한 총장도 참 봤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오래 가면 물론 우리 야당도 욕을 먹고 책임을 묻겠지만 대통령 입장도 곤란하다. 대통령이 국회 하나 정상화 못 시킨다. 그 얘기 벌써부터 돌고 있다. 그러니 이걸 정상화시켜야겠는데 지금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 효과 없고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하고 두 분이 단독 좀 회견을 담판을 갖도록 해보자. 그랬더니 한화갑 총장도 좋은 얘기라고 추진을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이 원내대표, 무슨 당대표 이런 공식적인 찬들이 많이 있고 서로 양당의 그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회합을 하고 모임을 갖고 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마쿠 접촉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고 지금 여야 관계가 참 많이 좋지 않은 상태고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선거 의식해가지고 여야가 화합해서 잘 나가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극한 대립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에게 상대방의 모순점,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서 다음 선거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 그런 생각들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막후절충을 통하고 제3인물을 넣어가지고 여야 절충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즐겁고 유쾌한 코너가 하나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은 신경식 의원님의 수많은 추억 중에서 저희가 이걸 골라왔습니다. 봐주시죠. 짠! 야, 이게 조선일보 신문 한 장이에요. 여기에 신경식 의원님이 계신데 93년이고요. 93년. 네,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계세요.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네. 봄, 가을에 그 주례들 결혼식이 많은데 시골에서는 국회의원이 주례서면은 하객들이 저집 괜찮구나 이런 인식들이 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례를 서달라고 사무실에 부탁이 많이 와요. 와. 대개 토요일, 일요일을 주례를 쓰거든요. 그쵸, 주말에 많이. 그 주말에 7번, 8번 정도 서요. 하루에요? 하루에. 주례 쓰는 시간이 한 11시부터 한 3시까지. 네. 한 4시간 정도 쓰는 거라고요. 또 4시간 동안 7, 8개를 소화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4시 이후에는 결혼식들 안 하고 맞네요. 늦게는 11시 잘안 전에는 하죠. 안 하니까. 네네. 그래서 4시간 동안에 8번, 7번, 8번 쓰려면은 자전거가 좋겠다. 그래서 차 뒤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면서 여기서 쓰고 저쪽 예식장 가다가 막히면 그냥 자전거 끈에 타고서 난 예식장 가고 차는 뒤따라 오도록. 이제 지금도 시골에 가서 동네를 돌다 보면은 마루 지내서 안방이 있는데 안방 위에 사진을 쭉 붙여놓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냥 한가운데 자기 의원님? 아들 자기 주인공 주례 쓴 거 네. 저 결혼식 한 사진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그냥 딱 항상. 제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보면 아주 참 흐뭇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운이겠지만 네. 하여튼 제가 주례 쓴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훨씬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 신경식 주례서 아들 난다. 아유, 그래가지고 더 그렇게 많이 밀려들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문화체육공보위원장을 또 역임을 하셨어요. 그때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하는데 굉장한 또 공을 세우셨는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한다는 건 사실 생각지도 못하던 거거든요. 우리 올림픽 한 뒤로 이제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커지고 하니까 이제 월드컵 유치까지 나가기도 했고, 월드컵을 이제 하게 되면은 우선 출전하는 나라들도 중요하지만 월드컵에 이사국이 있어요. 네. 이사국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월드컵을 한다 하면은 그 이사국들을 접촉해서 한국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월드컵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국민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나니까 국회에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월드컵 유치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이 문공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2002년 월드컵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한국에서 월드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국회 결의문을 작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성으로 보낼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그 나라에 전달하자. 그렇게 됐어요. 참 그런 성의들을 보여야지. 그래서 불란서로 왔다고요. 불란서의 그 축구협회를 갔는데 축구협회 회장이 프라티니한테 한국이 참 옛날 한국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꼭 좀 필요하니까 한국서 좀 월드컵을 개최하게 해주시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잘 알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태리에서 그러더라고. 일본서는 상사, 주재하는 그 상사에서 나와서 월드컵 일본어로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와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결의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한국밖에 없다.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주더라고요.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 차원에서도 이렇게 외교적 역할, 또 큰 대회를 치를 때 준비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산 엑스포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국제적 행사 같은데 관여하는 것이 뭐 직접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뛰고 뭐서 간섭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까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그게 상대방들에게 신뢰감을 줘요. 월드컵 때도 국회에서 결의문 가지고 이렇게 사절단이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장, 뭐 상임위원장 모두들 환대해주고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가 거국적으로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행사가 잘 되기를 늘 지원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래서 국회가 좀 그런데 가능하면 같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정말 국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육아방송에 계시면서 그 문제를 정말 체감하셨을 텐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돈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아기 낳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 잘 모르는 산모들이 지방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애를 낳으면은 지원해준다. 이 사실을 전국 모든 산모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 그게 첫째 중요합니다. 또 둘째는 지금 지원해주는 그 범위가 예산상으로는 뭐 굉장히 커요. 지난 15년 동안에 저출산으로 들어간 경비가 280조요. 그리고 작년에 유아 저출산 경비 들어간 게 54조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도 뭐 돈은 들어가는데 애기들 낳는 건 자꾸 줄어들어요. 네. 이 육아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근원적으로 아주 백지 상태에서 새로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닌가. 역대 정부의 유아, 노인 살피는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7년 만에 그 회의를 한번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저출산을 막고 영유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사도 격려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밑에서 그걸 뒷받침하고 그러면 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뜨언덕에를 갔어요. 거기 가면 초상화 그리잖아요. 이주일이 연하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얼굴 그리는데 그냥 아주머니들이 한 30명이 그냥 확 몰려와. 우와. 깜짝 놀랐어. 이게 뭔가. 이주일이 서로를 잡고 그냥 머리를 만지고 옷을 만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